전설야담. 전박이 말을 사랑한 처녀. 전라도 여수에 딸린 섬에는 조선시대 중력 구경 말목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목장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감목관이 주재하면서 사육사들이 제대로 말을 사육하는지 감독했습니다. 말이 죽었으니 내가 물어내거라. 말이 병들거나 다쳐서 잘 크지 않으면 감목관은 그 책임을 사육사에게 지웠으므로 말을 키우는 담당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 말을 돌보았습니다. 말 목장은 백야도, 개도, 제도, 낭도 등에 있었는데 그중 개도 화산마을의 목장은 규모가 가장 컸으므로 특별 사육사를 두어 한층 신경 썼습니다. 사육사는 무사성장을 기원하고자 상산봉에서 제사를 크게 올렸기에 산 이름이 천재봉으로 바뀌었고 제사 때마다 제당에는 감목관에서 지급한 철마상과 목마상을 모셨습니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부디 말들을 살펴주소서. 화산마을 목장 사육사 이돌수는 외동딸 복녀와 함께 말을 상당히 잘 키웠습니다. 복녀도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마구간을 깨끗이 관리하고 말들을 돌보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복녀야, 그것 좀 가져오렴. 꼴이요? 알았어요. 아버지가 한마디만 해도 척척 알아들을 만큼 복녀는 눈치가 빠르고 일처리에 능숙했습니다. 그래서 말들이 병들지 않고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유독 망아지 한 마리가 성장이 느렸습니다. 흰몸에 검은 점이 군데군데 있는 전박이 백마였습니다. 복녀가 그 말에게 관심을 가지고 더욱 정성껏 돌보자 전박이 백마는 이내 다른 말보다 뛰어나게 성장했고 복녀를 유난히 잘 따랐습니다. 전바가 나도 내가 정말 좋아. 복녀는 아침에 일어나 목장으로 가면 항상 전박이 백마부터 찾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박이가 달리던 중 언덕 바위에 부딪히는 바람에 앞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백마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한 운명에 상심했는지 절룩거리다가 풀도 뜯어먹지 않고 한쪽에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 전박이 백마를 보면서 복녀는 물론 아버지 이돌수도 근심에 빠졌습니다. 말에 이상이 생기면 감목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돌수는 별 수 없어 보고하고 폐마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달리지 못하는 말은 인간에게 쓸모가 없으므로 폐마는 사실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때 복녀가 반대하면서 자신이 치료해 보겠다며 아버지에게 애원했습니다. 전문가인 이돌수는 말의 상태를 보건 때 저렇게 저는 말은 나을 수 없으니 빨리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칫 감목관이 먼저 알게 되면 벌받을 일이란다. 이돌수가 탄식하며 어쩔 수 없다고 말했으나 복녀는 거듭 간청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말의 다리를 고쳐 면마로 만들겠어요. 복녀와 전박이와의 다정한 관계를 아는지라 이돌수는 마지못해 딱 열흘만 시간을 주겠노라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움직이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죽여야 하니 명심하렴. 아버지가 들키면 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허락하자 복녀는 매우 기뻐하며 아버지의 목을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복녀는 즉각 일어나 왕대를 구해와서는 속을 파고 말에 다친 다리에 대고 천으로 감아 돌렸습니다. 부목을 떼어 깁스한 것처럼 고정하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놓고 백마가 배고플만 할 때마다 풀과 물을 가져다 먹였습니다. 전박이 백마는 처음에 일절 거부했으나 3일이 지나자 먹기 시작하면서 눈물을 흘려 복녀에게 고마운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복녀는 말을 보살피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깜박 잠들었는데 그때 산신령이 나타나 정성이 갸륵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녀여, 제단 옆 옹달샘 근처에 약초가 있을 터이니 새 뿌리를 캐어 말에게 먹이렴. 복녀가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산신령이 알려준 옹달샘으로 달려갔더니 정말로 약초가 있기에 복녀는 새 뿌리를 캐어
말에게 먹였습니다. 복녀는 마구간에서 말과 함께 지내며 건강을 계속 살폈고 열흘째 되는 날에 부목을 풀어줬습니다. 점박이 백마는 정상적으로 걷다가 이내 날듯이 뛰었습니다. 마구간으로 돌아온 말을 끌어안고 복녀는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돌수도 건강해진 점박이를 보고 신기하다며 깜짝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말도 머리를 위아래로 흔들며 힝힝 울며 무척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이후 점박이는 복녀를 더욱 따랐고 둘 사이의 끈끈한 정은 한층 두터워졌습니다. 점박이 백마가 아침마다 복녀가 오는 길목으로 나가서 목을 빼며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 감목관이 와서 대장군이 탈만한 말을 골랐습니다. 신중히 말들을 살피던 감목관은 마음에 드는 말을 발견했는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이돌수에게 손가락으로 두 마리를 가리켰습니다. 그건 바로 진갈색 말과 점박이 백마였습니다. 당황한 이돌수는 점박이가 다리를 다친 적이 있다며 다른 말을 권했으나 감목관은 고개를 저으며 고집했습니다. 나으리, 다른 말을 고르시면 안 될까요? 복녀가 보다 못해 나서서 간청했지만 감목관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그 청을 물리쳤습니다. 결국 감목관은 몸부림치는 점박이의 고삐를 잡아 끌고 갔습니다. 이로써 복녀가 애지중지했던 점박이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복녀는 울고불고 난리치다 쓰러졌다 일어나 허공을 보며 말했습니다. 점박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복녀는 점박이 말과 함께 지내던 곳에 느티나무를 심으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버지의 위로와 간호도 소용없이 병은 깊어졌고 그렇게 5개월이 흐르자 복녀는 바짝 마른 몸에 병색 완연한 얼굴로 걸음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점박이가 유난히 생각난다면서 복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힘겹게 느티나무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부축하며 같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느티나무 옆에 점박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말등에 있는 화려한 안장으로 미로 대장군이 타는 마림을 알 수 있었으며 몸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진중에서 탈출해 산 넘고 물 건너 돌아오느라 탈진하여 느티나무 아래에서 안타깝게도 숨을 거둔 것으로 보였습니다. 복녀도 아버지 이돌수도 뜻밖에 나타나 죽은 상태로 있는 점박이의 목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점박아, 이게 어찌된 일이니? 복녀의 애절한 목소리에 점박이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박이를 반복해서 부르는 복녀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졌고 급기야 숨을 멈췄습니다. 점박이와의 상봉은 잠깐이었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돌수는 통곡하며 서러워하다 기절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 깨어난 이돌수는 외동딸 잃은 슬픔을 간직한 채 느티나무 주변에 장사를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녀와 점박이의 사연을 간직한 느티나무를 마녀목이라 불렀으며 세월이 흐르면서 붉어지자 당산목으로 삼았습니다. 화산 마을 중앙에 있는 400여 년 수령의 느티나무가 그 주인공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